예,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치사의 이른바 양김 시대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오늘 새벽에 이제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혈액 감염 증세로 치료를 받다가 폐혈증과 급성 심부전증으로 눈을 감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팔은 크고 넓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의도에 계신 분들, 정치 활동을 했던 분들, 또 그늘에 있었던 분들, 김 전 대통령을 모르는 분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또 같이 정말 그 국수 한 그릇 먹어보지 않는 분들 없다고 하는데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 최초에 어떻게 보면 성공한 대중 정치인이다. 그 이전에 뭐 민주당이라든지 자유당이라든지 민중당이라든지 시민당이라든지 이런 정치의 거목들이 있었지만은 그분들이 그야말로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또 대중들에게 이 스타적인 어떤 그런 열화 같은 성원을 받는 그런 입장까지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마 한국의 정치사에서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그것으로 정치적인 어떤 격변기의 방향을 잠깐만요.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이제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지금 조문을 하고 나온 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보실까요? 예. 선진된 산업화 이런 것들을 잘 이어나가는 게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꿈꾸던 그런 일을 완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가족께는 좀 어떤 위로의 말씀 전하셨나요? 예, 뭐 이제 만났습니다 여기서. 예, 이제 가족 만났는데 영부인을 뵙지를 못하고 자제만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 뭐 아마 상심이 크겠지만은 가족들이 좀 위로를 받고 또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애도하니까 가족들이 아마 크게 위로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2003년 11월에 문정호 선수. 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김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서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네, 당초 문재인 대표 강원도를 찾아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힐 예정이었는데요. 일정을 모두 연기하고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도 들어서고 있는데요. 예, 뒤로 이정걸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빈소를 찾은 모습 보셨는데 역시 문재인 대표도 별다른 언급 없이 바로 이제 조문을 위해 빈소로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예, 한강욱 전 의원도 모습도 보이는데요. 예, 자 소장님, 아침 일찍부터 이제 정말 정치인들 또 전직 대통령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 전 대통령이 우리 한국 현대사, 특히 정치사의 근 어떤 발자취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예, 많은 이야기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하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YH 여공 사태를 갖다가 가지고 투쟁으로 이끌면서 예. 본인이 본인이 총재에서 제명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부마 사태로 연결되면서 11.6을 낳고 그래서 80년대 이제 민주화 뭐 이 봄, 서울의 봄이라는 것을 낳았고 또 그 직후에 군부 이때 쿠데타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추협을 만들어서 DJ와 더불어서 또 거리에서 직선제 또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87년 6월 이 민중항쟁을 낳았고 그것이 네. 결국은 또 이 직선제 대통령 제도를 도입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 완성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죠. 예. 네, 워낙 정치적 거목이시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야당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네. 다 YS와 연관되어 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예. 문재인 예. 그 이 새정년 대표 같은 분은 결국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의 그 변호사에 예, 불과했는데 그걸 발탁해서 YS가 88년 총선에서
통일민주당 공천을 부산에 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새누리당을 보면 예. 현재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정의와 그리고 그 또 현재 당 대표를 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 또 현재 당 대표와 맞서서 친박의 자장을 하고 있는 서청원 최고위원 네. 그런 분들도 다 발탁했고요. 또 예. 친이계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호 예. 이런 분들도 또 저분이 다 발탁했죠. 예. 그러니까 여야의 저분의 뿌리가 예. 뭐 굉장히 깊숙하게 다 박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 여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민주화 투쟁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그 1983년인가요? 그때 당시 23일간 단식 투쟁했던 정치인으로서 아마 최장 단식 투쟁을 했던 거 저희를 기억하거든요. 그 전에 2년간 가택 연금 상태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한국 민주화에 어떤 대단한 기여를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당시를 회상해 보면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이제 외신에서는 김영삼 전 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지만은 예. 국내에는 그 언론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냥 정치 현안 내지는 어떤 저 정치인의 식사 문제 네. 이런 식으로 그 알려지기만 했죠.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뭔가가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거의 국민들은 인식을 하게끔 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단식 직후에 예. 민추협이라고 해서 그 상도동, 동교동 네. 그 양 개파가 예. 제야의 운동권하고 같이 그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만들어서 예. 본격적으로 이제 거리시 즉 투쟁을 조직해가는 예. 그런 과정의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떤 양김 시대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두 분이 모두 서거하시면서 양김 시대도 막을 내렸다고 해야 될까요? 이 두 분 동지이자 또 라이벌 관계로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두 분이 이제 72년입니까? 그때 당시에 신민당의 대선 후보에서 40대 기수론을 끌고 나와서 네. 그 이전에 이제 야권에 나이 드신 어떤 구정치인들을 일종의 퇴출을 시키면서 예. 경쟁을 했는데 1차에서는 그 YS가 이겼는데 이철성 씨가 지원을 함으로써 결국 예. DJ가 대선 후보가 됐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복을 했고 예. 그러면서 또 74년인가 신민당의 이 대표 총재를 차지했죠. 네네. 그러다가 또 총재 제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76년인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또 고생을 하겠는 식으로 이제 YS는 주로 국내에서 DJ는 주로 외국에서 했는데 이 두 분은 어려울 때는 항상 같이 하고 예. 또 시절이 좀 좋아지면 경쟁하는 그런 부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마침 또 80년에 서울에 봄이라고 되니까 또 경쟁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또 이 군부가 들어서는 또 부시를 줬고 그러다가 또 군부 독재에서는 또 단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87년 이 민주항쟁을 통해서 직선제를 쟁취하고도 예. 또 87년 대선에서는 또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88년 총선에서도 분열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 YS가 3당 합당을 하고 예. 그러면서 결국은 YS가 먼저 대통령을 하고 그 직후에 네. DJ가 대통령을 하는 네. 그런 부분이 벌어졌죠. 그 3당 합당 이후에 이제 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한국 이 정치사에 어떤 판도를 좀 바꿨다고 보면 저희들이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시 그 상황을 3당 합당이 뭐 그 당시에 보면 야합이다. 지금도 뭐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야합이다라고 예. 오늘 또 고인의 성명에서도 비판을 좀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YS 판단이 맞지 않았는가. 즉 3당을 합당을 했고 3당을 예. 합당할 때는 전제 조건이 내각제 합의가 있었는데 YS가 그 합의에 서명을 해놓고도 예. 결국 그걸 갖다가 이 뭉개버리면서 그러면서 합의서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노태우 예. 대통령 측에서. 그리고 이제 친 노태우 대통령계가 친 YS계를 대통령 후보로 안 만들려고 예. 그렇게 방해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결국 그 본인이 특유의 뚝심과 네. 저력으로 버티면서 예. 대통령이 되어서 그야말로 최초의 문민 대통령이 되면서 예. 그 이후에 DJ가 대통령이 되는 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YS가 먼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잇는 예. 또 다른 그 적임자가 됐기 때문에 민주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논란이 예. 한동안에 더 연장될 수도 있었겠죠.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판들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 읽었다. 그래서 이제 정치 구단 대단한 뭐 별칭도 있었고요. 그 회자되는 이야기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중에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화들을 저희들 기억할 만한 일화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 성공하게 됐는데 예. 두 분이 굉장한 라이벌이고 처음에 스타트는 김대중 대통령이 좀 앞서갔는데 근데 왜 대통령을 이제 YS가 먼저 했는가?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 예. 정치인은 그 상인의 감각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 상인의 감각이 YS가 더 빨랐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3당 합당을 해서 온갖 욕을 다 먹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당 합당을 비판하면서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이 국민의 시대적 감각을 잃는 데는 예. 저분이 그 머리가 그렇게 탁월하신 분 아니다. 이런 비판도 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은 빌려 쓸 수 없지만은 사람의 머리는 빌려 쓰면 된다. 이러면서 주변에서 인재를 굉장히 많이 폭넓게 등용해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국민이 자기를 버리지만 않으면 적어도 뭐 내가 이런 정도를 하는 데는 국민이 예. 나를 버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 그 자기 확신에 따라서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생각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예. YS가 DJ 전 대통령보다 먼저 대통령이 된 부분에는 그런 감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금융실명제, 뭐 공직자 재산등록제 시행 여러 가지 공이 있고 또 과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빛과 그림자 뭐 서로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이제 대한민국의 그 민주적인 절차 부분이 사실상 요즘 와서야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당시에 90년대에서는 네. 그 해방 이후에 누적된 부분 또 이 군부 정권이 오랫동안 있었던 부분에서 저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도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서 민주주의를 경제라든지 이 정치 사회 시스템에서 그 완성하고 또 과거의 어두운 잔재를 걷어내는 부분에서 예. 저분이 굉장히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저런 특성이 유효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융실명제라든지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공직자 재산 공개 예. 또 정치 자금을 받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 가능을 했겠죠. 예. 근데 이제 또 그 반대로 지적되어지는 어떤 약점들, 예. 즉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 제가 볼 때는 당시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고도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폐해들이 한 번은 거품이 꺼지게 됐는데 예. 저때가 이제 거품이 꺼지던 시대입니다. 영원히 그 거품이 커질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를 접해보지 못하고 글로벌 금융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YS 때 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나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중앙청을 철거했다. 일부는 폭발하는데 철거가 맞죠. 그런데 저런 부분들은 이 독일의 그 동독이 네. 50년에 그 과거에 프로이센 왕국의 호헨첼른 네. 그 왕궁을 이렇게 한 것과 더불어서 예. 과연 어두운 과거의 역사의 건축물도 예. 결국은 그것도 역사의 일부인데 예. 그것을 일부러 저렇게 청산할 필요는 있었겠는가 예. 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그 두 전직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 세운 부분들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삼원 복권됐던 게 조금 이게 그걸 퇴색시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과거에 그 이 군부 쿠데타가 있었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역사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분을 예를 들어서 뭐 무기징역, 징역 17년, 뭐 안 그러면 사형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것이 과거의 역사와의 단절과 화해가 될 수 예, 있겠는가. 예. 이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백담사에 갇혀 있기도 하고 예. 또 일정하게 교도소에서 이렇게 예. 수행 생활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은 그런 부분들도 이 미래를 향해서 화해하는 예. 과정의 일부로서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완벽하게 단절을 했다. 예. 이런다면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됐을 수도 있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왕성하게 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무슨 고등학교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뭐 조문을 할 수 있을 거 보세요? 제가 볼 땐 조문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분의 스타일로 봤을 예, 때요. 예. 뭐 그분이 일찍 와서 뭐 지금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 시스템이 이제 국가장 시스템이 예. 갖춰지면 이 조문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서 보니까 영부인인 손명순 여사도 이제 빈소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삶의 영역을 또 나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동지보다도 좀 가까운 배우자이자 또 삶의 동반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좀 수척하고 비통한 표정으로 빈소로 들어갔는데 또 조용한 내조로 평생 동안 정치적 고난을 함께 해왔죠. 예, 그분이 그 손 여사께서 역대 영부인 중에서 네. 가장 그 외부로 어떠한 잡음도 나지 않고 묵묵히 YS가 수십 년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 얼마나 그 신산이 많았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 속에서 그야말로 집에 하루에 아침에 식사 때마다
수십 명이 밥을 먹으러 왔다는데 그 예. 밥을 다 해먹이고 예. 또 명절만 되면 멸치 선물을 포장해서 보내면서 평생 그 YS의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보냈죠. 예. 그러면서도 뭐 이 아주 나이가 들수록 더 이제 손여사에 대해서 뭐 애정을 드러내고 YS가 그렇게 했는데요. 예. 아마 굉장히 가슴이 제일 아픈 분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예전에 보면 굉장히 연설을 잘하셨잖아요. 어려서 운변도 배우셨고 그래서 명연설가로 이름을 했는데 독특한 어떤 경상도 사투리가 오히려 더 어떤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소장님 뭐 기억 남는 어록 있으세요? 뭐 아까 호랑이 잡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좀 뭐 제일 하셨는데. 유명한 게 예. 이제 뭐 대도무문이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닭을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를 갱제라고 이렇게 예. 발음을 한다든지 예. 관광 도시를 또 잘못 발음하고 이래가지고 저 언론에 YS의 그 이 어눌한 경상도 사투리 발음이 예. 그 여러 가지로 뭐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뭐 조롱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그 저분이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먹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예. 정치인은 초등학교 2, 3년 수준의 언어로 그렇게 이렇게 발언을 해야 예. 네. 인기가 있어지고 대중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저분이 가만히 보면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인생을 갖다가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 예. 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남이 뭐라 그래도 밀어붙이고 레이건 전 대통령도 이 말을 예. 굉장히 쉽게 예. 그 한마디 영화 배우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요즘 보면 정치인의 언어 수준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럼 YS의 저런 쉽게 이야기하는 그 언어 습관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그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뭐 친구들의 이제 조롱을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계속 키우고 왔고요. 그 26살 때 최연소 이제 국회의원 네.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꿈을 계속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글쎄요, 예.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고 예. 책상 앞에 써붙였다. 예. 그때 뭐 일제시대 때 말쯤 됐을 건데. 네. 그 뭐 굉장히 정말 보통 의지가 아닌데요. 예. 결국 그런 의지가 예. 본인이 대통령에 기여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분이 가진 그런 어떤 의지에서 비롯된 예. 저돌적인 부분들은 예. 저분이 정치를 하면서 굉장한 실패도 많이 맛봤습니다. 어. 특히 또 예를 들어서 뭐 군사 쿠데타라든지 뭐 강금 뭐 이런 부분 단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했을 때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을 하거나 예. 타협을 하거나 그러죠. 과거의 야당 정치인 중에서 평생을 투쟁을 해오다가 말년에 잠깐 타협을 하거나 그다음에 좌절을 하거나 또 몸이 건강이 안 돼서 무너지고 나는데 저분이 가진 그런 어떤 신념은 예. 어릴 때부터 이 자신에게 부단하게 이 체면을 걸어온 예. 그런 의지가 이렇게 바탕이 돼서 가능한 거 아닌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다. 저분의 얼굴에서도 보이시지만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를 하는데 예. 사람들한테 쓰고 배신도 많이 당했습니다. 자기가 두고 있다가 떠난 사람도 많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에 대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예. 사람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댕겨서 썼거든요. 예. 그 민중당 출신 이재호, 김문수 네. 심지어 이런 분들까지도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앞서서 국회의원 최연소 당선이라는 얘기도 저희가 해봤는데 뭐 최초로 또 제명되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가지 기록들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 구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 11대 12대는 정치 활동 금지자에 포함이 되어서 두 번의 국회의원은 출마를 못했음에도 네. 구선인데 만약에 그때 출마했으면 11선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27에 처음 되셨는데 네. 본인은 호적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25이라고 주장을 하셨죠. 예. 근데 이제 이 정치 활동에 들어갈 때도 그 대학생 웅변대회에서 잘해서 당시에 장특상 씨 맞습니다. 눈에 띄어서 예. 비서로 발탁되었다가 예. 비서로 간 지 1년 만에 바로 이제 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 이런 이 경로를 달려왔는데요. 예. 처음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국회의원을 했다라는 거는 예.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거의 네. 이 전대미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록은 안 생길 겁니다. 예, 예. 그걸로 보면 저분이 대중에게 어필하는 굉장한 매력이 있다. 예, 예. 대중 정치인으로서 아마 한국에서 최초로 그 성공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겠죠. 그 소위 말해서 YS 키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일일이 여론을 다 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다 이제 뭐 상도동계, 뭐 동교동계 이렇게 이야기를 부를 수 있겠는데 자 후배 정치인들에게 YS는 어떤 인물로 지금 각인돼 있을까요?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그야말로 통 큰 정치를 했죠. 예. 저분도 정치 자금을 쓰시는 시대에 사셨지만은 적어도 저분이 정치를 하면서 예. 걷어들인 돈이 예. 이 본인의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채 뭐 사실 보스답게 예. 처신을 했죠. 오늘도 그 보스라고 말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지 않습니까? 예. 보스 대부. 예.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 이 정치를 하면 자기 패거리, 즉 정파나 당파를 거느려야 되는 것이 예. 필수적이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 자신의 이 부하들 그리고 후배 정치인들을 예. 끊임없이 챙기고 심지어 뭐 가정 살림까지도 챙겼다. 네. 그러면서 수십 년 그 사람들을 거두어 들이면서 예, 끌고 예. 간다라는 거는 아마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당사자로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아마 부친이 이 거제도에서 멸치 어장을 하시면서 보통 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멸치 잡은 돈은 다 YS 정치하는데 들어갔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정치를 해오면서 예. 그 사람을 챙기는 정치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머리를 빌려 쓰면 된다면서 예. 편견 없이 예.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는 정치 이것은요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사소한 데서 배신하고 또 사소한 데서 서로 원수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지금 이 시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그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기로 유족과 행자부가 합의를 했는데 또 장지는 현충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형식과 절차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과거에는 그 DJ 대통령 때 이후에 그 국장이냐 네네. 국민장이냐 가지고 약간의 서로 간에 좀 이 갈등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예, 예. 국가장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은 무조건 국가장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황교안 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대통령 대신 주최해서 그걸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장례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장례위원장과 장례위원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 뭐 장지나 이렇게 몇 가지만 빼고는 예. 정부가 그 장례를 사실상 연결식부터 발인 예. 또 그 이 병원의 이 장례식 거행 이런 부분들을 다 주도하게 되겠죠. 예.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모셔 있는 곳인데요. 지금 차남 김현철 씨의 모습입니다. 조문객들을 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화로 덮여 있는 모습, 영정 사진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차남 김현철 씨. 뭐 사실은 퇴임 직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뭐 구속되기도 한보 사태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정치도 시도했고요. 가족사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장남도 계신데 그 나머지 이제 자녀들은 네. 일체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고 공개되지 않고 얼굴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차남만 유일하게 이 부친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예. 사실 뭐 굉장히 기여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 일종의 본인의 여러 가지 자범들, 주변에 안 좋은 사람과 어울린다거나 또 부정한 돈이 거래되었다든가 이런 문제로 와해서 그 대통령 임기 중에 뭐 법적인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교도소로 갔죠. 그런 부분이 와해서 대통령이 말년에 뭐 예를 들어서 노동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레임덕 현상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부친께서 대통령까지 이루었다면 굳이 자녀가 예.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예. 계속 어떤 정치적인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등장이 되고 특히 예. 지난 대선 때는 결국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 박근혜 대통령 예. 정부와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또 YS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화해를 예.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또 그 자녀 되시는 김현철 씨가 또 현 대통령과 불편한 부분이 좀 남아 있다. 예. 이런 부분은요 이번에 그 장례식을 통해서 네. 이 모두가 다 화해되고 예. 청산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많은 전문객들의 모습 비춰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모습도 비춰지고 있는데요. 자, 이종걸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임종을 차남 김현철 전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이 지금 지켜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가족들은 임종을 다 같이 하지 못했는지 손명순 여사는 지금 임종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예, 아들 차남의 어떤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병환 중일 때 아버지의 근황을 또 SNS 통해서 전하고요. 아버지를 대한 깍듯한 부정도 저희들이 읽을 수 있었거든요. 예. 예. 차남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부친과 예. 굉장히 닮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동지적 관계처럼 이렇게 네. 왔고 예. 사실상으로 뭐 이 가족을 대표해서 이 부친을 대변하는 역할을 쭉 수행해 왔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병안이 저렇게 깊을 줄 모르고 차남이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옆에 있는 와중에 예. 네. 돌아가시면서 예. 아마 손 여사가 임종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쨌든 앞으로 장례의 모든 절차에서도 차남이 모든 부분을 가족을 대표해서 예. 정부와 협의해 가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장례식장 보병 보고 계시는데요. 예, 문재인 대표가 조문을 마치고 지금 나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예, 정청래 최고위원 그 옆에 이종걸 원내대표 모습도 보이고요. 김성수 대변인 그 옆에는 또 김무성 대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영 의원이죠? 최영 전 의원. 예. 예, 최영우 전 의원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분이죠. 네.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쓰러진 지가 한 20년이 되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건강을 다시 예. 회복하셔가지고 예. 지금 장례식장 도착해서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빈소를 찾으셨는데 오열하는 모습이 또 안타깝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최형우 전 의원이 지금 조문을 위해서 빈소를 찾았습니다. 소장님,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올해가 민주당 창당 60주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사를 좀 했었는데 현재 어떤 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 글쎄요. 김영삼 대통령이 예전에 야당 시절 활동했던 모습과 대변한다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지금 야당의 역할을 보면. 예.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 예. 사망 이후에 예. 달린 댓글을 읽어보면요.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없어진 시대에 이제 마지막 거목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들이 예. 많았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91년 3당 합당 이전까지는 야당으로 쭉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야당에서도요, 이 자신들의 일종의 역사로서 저 부분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요, 예. 받아들여야 되고, 예. 또 저 시대의 정치, 과감하게 정말 예. 이 국민들의 어떤 이 막힌 부분을 갖다 대변하기 위해서 몸을 예. 던지고, 예. 또 거기에서 서로 신의를 가지고 이 국민들이 그래서 야당 정치인들을 엄청나게 저 시대는 예. 존경하고 존중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정치인들을 혐오하거나 예.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없었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야당이 봤을 때는 이제 산업화 시대가 김영삼, 김대중 시대를 거쳐서 이제 민주화가 완성이 되고 지금은 국민의 민생, 삶의 질을 갖다가 중요시하는 시대로 가는데 예. 여전히 지금 정치에서 주요 논란을 보면 역사 교과서 뭐 국정화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보면 결국은 국민의 이 삶의 질과 무관한 이념 가치적인 과거의 민주화 시대의 논리에 경도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오늘날 정치인들이 어떻게 자기 무게를 이렇게 불려가지고 예. 국민에게 지지받는 정치인이 되는가, 예. 또 애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 또 그리고 어떤 하두를 가지고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는가, 예. 이런 부분들을 깊이 반성해야 되는데 또 딴 데 가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표가 예. 오늘 뭐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하시는 분은 저 상가에 다 계실 거니까 저 상가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예.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의 정치는 앞으로 한 뭐 5일간 이상은 서덥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